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27화 천리지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갑자기 등장한 천리지가 추위를 제압하면서 끝났었죠.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지만 엄청나게 환한 근육을 자랑하던 천리지는 놀랍게도 수인화 추위를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감히 이령님을 흰산에 밀어 넣으려 한 것이냐며 번쩍 들어 올려서 허리를 꺾어버리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척추에 데미지를 받은 듯 하죠.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처박아 버립니다. 아무리 기습을 당했다고 하지만 큰 부상이 없었던 추이가 순식간에 당한 걸로 봐서는 천리지의 전투력이 추이와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강한 인물일 걸로는 예상했지만 수인화 추이와 동급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의외인 것 같습니다. 천리지는 얼음에 갇힌 이령에 대해서 아무리 패급이 됐다고 하찮은 짐승 따위에게 밀리냐며 속으로 흉을 봅니다. 그런데 천리지가 이령 욕을 하는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건 왜일까요? 내 새끼 욕해도 내가 욕하지 넌 하지마 라는 말이 있죠. 그와 비슷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령에 따르면 천리지는 첩현관과 함께 압카의 본영에 소속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천리지를 보자마자 흰 눈썹을 조사하러 왔나? 라고 바로 알아챕니다. 천리지는 압카가 과거 서쪽을 정벌할 당시에 길잡이 역할도 했던 것 같죠. 천리지가 지금은 압카를 따르지만 그 전에는 서쪽 세력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천리지와 무팽의 눈썹이 똑같은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둘 다 붓으로 점을 찍은 것 같이 동그란 눈썹을 갖고 있죠. 무팽도 저 멀리 서쪽에서 영물 코끼리를 타고 온 듯이 보였는데요. 천리지와 마찬가지로 무팽도 원래 서쪽 세력이었다가 압카 편으로 붙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작품에서 서쪽 세력의 떡밥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카와 서쪽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이령이 언급한 적이 있었죠. 아린놈 아니었으면 압카에게 전멸당했을 재수없는 놈들이 바로 서쪽 세력들입니다. 정벌당한 서쪽 세력 출신 인물로는 재양이 있는데요. 재양은 현재 구망의 뒤를 이은 새 군사의 신복이죠. 군사가 신복으로 삼는 인물이 서쪽 출신이라면 새 군사 또한 같은 서쪽 세력 출신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서쪽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쪽 세력들은 압카의 폭군적인 기질로 인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 같은데요. 아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도 큰 떡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는 아린이 압카를 말렸을 가능성이 있겠고, 둘째는 아린이 뭔가 사건을 일으켜서 압카가 서쪽으로부터 회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아린이 압카를 말렸다면 서쪽 세력 입장에서는 아린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딱히 재양 등이 그런 단서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가능성, 즉 아린이 뭔가 사건을 일으켜서 압카가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는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둬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천리지는 이령에게 첩현관과 함께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령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첩현관이 파견됐다면 이미 본영에서는 조사단이 상당한 규모로 꾸려져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데요. 천리지는 일단 이령을 얼린 얼음을 통째로 들어서 흰산 밖으로 빼냅니다. 천리지는 이령이 얼음에 얼려져 있는 걸 보고 꼴사납게 저것도 못 깨고 나오냐 하고 속으로 무시했는데요. 자기가 직접 만져보니까 얼음이 단단하게 강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무기로 얼음을 내려 찍어보는데 자기 손만 찌릿하고 꼼짝도 않죠. 앞서 보셨겠지만 추이가 무커의 왼팔을 이용해서 만든 얼음은 이령의 기탄마저 막아낼 정도로 단단합니다. 이령에 따르면 저 얼음은 일종의 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이 자신만이 그 얼음 결계를 해제할 수 있죠. 지난 이령과의 대결에서는 추이의 사자 후에 얼음 결계가 바로 깨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령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얼음 결계를 천리지가 해제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추이는 이령을 흰산 밖으로 빼낸 천리지에게 다시 접근합니다. 기습을 당해서 허리 부상을 입었지만 근성으로 버티면서 천리지와 대적하죠. 둘이 다시 한번 힘으로 맞대결하는데 이번에는 추이가 살짝 우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천리지도 여유를 잃지 않는데요. 앞만 봐도 둘이 싸우면 호적수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천리지는 온전치 않은 몸으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추이가 탐나기 시작합니다. 비싼 값을 받고 사업장에 팔아 넘길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등장할 때는 뭔가 압카를 배신하고 주인공 측에 도움을 줄 것 같은 좋은 인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한 짐승들을 잡아다가 사업장에 팔아 넘길 생각이나 하는 놈이었던 거죠. 호형에서는 가끔 이런 반전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후바이 할아버지도 뭔가 왕년의 전쟁 영웅인 듯한 포스와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후바이를 갖다 바치고 자기는 살아남으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천리지도 비슷한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착한 놈 같은 얼굴을 해서는 사업장의 짐승들을 잡아다 팔아먹는 추잡한 짓을 하는 놈이었죠. 추이는 천리지가 사업장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눈치입니다. 추이는 바쿠의 사업장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사실 붉은 산의 항마병과 바쿠의 사업장 자체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사업장은 바쿠가 항마병 대장직과는 별도로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일 뿐이니까요. 다만 짐승들을 잡아다가 바쿠에게 바쳤던 놈이 천리지였다는 것에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추오와 추오 형을 잡아다가 바쿠에게 팔아 넘긴 것이 천리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추이도 바쿠는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당했다라는 추오 형의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천리지는 이령과 더불어서 추이가 부하의 원수를 갚아야 될 존재 중에 하나가 되네요. 다시 돌아와서 추이는 꼬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령을 흰산의 경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천리지는 추이를 창으로 찔러서 제압한 뒤에 다시 이령을 구하러 흰산 경계 안으로 들어가죠. 추이는 천리지와 이령을 한 번에 쓸어버릴 생각으로 사자후를 준비하는데 천리지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력 기술도 바로 사자후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천리지의 정체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박지원의 호질에는 범을 잡아먹는다는 여러 전설 속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천리지는 그 중에 오색 사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색 사자는 5가지 화로운 빛깔의 털을 가진 사자인데 큰 나무가 있는 산꼭대기 위에서 범을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호랑이형님 세계관에서는 오색 사자의 오리지널 기술이 바로 사자후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빠르가 사자후를 수련하는 오색 사자들을 훔쳐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천리지의 머리카락이 마치 수컷 사자의 갈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천리지가 오색 사자라면 자기도 짐승이면서 추이를 하찮은 짐승이라고 깔본 셈이네요. 천리지는 추이에게 사자후의 본류를 보여주겠다며 아류의 힘으로 덤벼보라고 사자후 대결로 싸움을 끌어갑니다. 자기가 본류 사자후를 쓰면 추이는 걸레짝이 될 거라고 은근한 자신감도 갖고 있죠. 먼저 추이를 조진 다음에 단약으로 회복시켜서 사업장에 팔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이가 풀컨디션으로 천리지와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면 전잘할 추이가 쉽게 밀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여튼 둘은 마치 드래곤볼에서 에네르기파 대결하듯이 사자후의 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천리지는 뭔가 엄청난 기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령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거의 눈알이 터지기 직전이 됐죠. 천리지와 추이가 사자후 길을 귀엽게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보다 100배는 더 큰 엄청난 기탄이 날아온 것입니다. 저 기운의 정체는 시라무렌의 황수의 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저 기운은 과거에 히아진이 여러 차례 사용한 적이 있었죠. 히아가 사용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데 버일러 시라무렌의 압도적인 힘을 기탄의 크기로 나타낸 연출이 일품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재앙은 누런 강의 뱀들과 함께 이령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니루어전의 부러진 칼이었죠.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라무렌은 부러진 칼의 기억을 읽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령이 두 눈바퀴를 만들었다는 재앙의 첩보도 들었고 얼음굴 속에 묻어둔 아린의 범도 확인한 상태죠. 최근에 이령이 흰눈썹의 다리가 잘린 사건과 아린의 자식을 찾겠다고 성을 오래 비운 틈을 타서 드디어 재앙이 행동을 개시한 것 같습니다. 시라무렌에게 모든 증거를 보고했고 자초지종을 확인한 시라무렌이 이령을 처단하러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기탄부터 날리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령을 죽이러 온 게 맞을 것 같고 이령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겠네요. 언젠가 모든 스토리의 줄기가 하나로 모일 줄은 알았지만 그게 지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추이와 이령이 재대결하는데 천리지가 개입하고 시라무렌이 이령을 죽이러 오고 처평관과 흰눈썹은 근처에 대기 중이고 빠르도 소리를 듣고 강가로 오고 있고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상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도 잔뜩 기대해 보겠습니다.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로 천리지의 정체와 막판에 등장한 엄청난 기탄의 주인에 대한 추측글이 많았죠. 대부분 제가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빨간 표시한 댓글만 잠깐 보고 갈게요. 천리지도 분명 전쟁에 참전한 것 같은데 최전선에서 길을 연 추이를 짐승 취급하는 거 보니까 추이가 타이지인 걸 모르는 듯 이라고 하셨는데요. 천리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마전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흰눈썹을 만났을 때 전쟁 전에 보고 못 봤으니 이게 얼마만인가 라고 말을 했었죠. 흰눈썹은 항마전에 참전했을 테니까 천리지는 항마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흰산은 처음이군 이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항마전이 벌어진 곳이 흰산이기 때문에 천리지가 전쟁에 참전했었다면 당연히 흰산에 와봤어야 하죠. 흰산이 처음이라면 천리지는 항마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다음 댓글로는 이령 길잡이한테까지 패급 취급당하냐 크크크크 라는 글이 있었어요. 댓글 자체는 크게 특이한 내용은 아닌데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댓글에서 이령에 대해 흥미로운 글을 본 게 있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이령은 대체 왜 패급이 되었나 입니다. 이령이 과거에 흰산의 힘을 받으려다가 실패했고 압카가 대인배스럽게 이것을 용서해줬다는 과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흰산의 힘을 받지 못한 것에 좌절해서 마약을 하고 패급이 됐을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어쩌면 그것이 아니라 일영이 압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패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작품에서 나온 것처럼 압카와 일영은 형제입니다. 압카가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라면 일영은 대군이었던 셈인데요. 감히 형의 왕위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으니 피바람이 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둘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를 가능성이 높죠. 반역의 죄가 명백하다면 일영 쪽 집안이 숙청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영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매일 기생방에 드나들고 마약에 찌들어 살면서 망가진 모습을 압카에게 보여주는 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망가져서 다시는 왕위를 건들지 못할 정도로 패급이 된다면 압카도 일영을 숙청할 생각을 접을 수도 있겠죠. 무팽이 말하기를 일영이 독하게 살아남았다라고 했습니다. 흰산의 힘을 탐냈던 명백한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압카에게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줬거나 압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를 망가뜨린 것이 아닌가 충분히 추측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일영이 다시 한번 흰산의 힘을 받게 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만약 이번에 일영이 흰산의 주인이 된다면 압카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일영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과연 일영이 아린 포지션을 대체해서 압카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린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독자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상상하시면서 만화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영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